초능력을 얻는 법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하늘을 향해 도끼야 오너라 하고 외치기만 하면 핏빛 전투 도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비실비실했던 소녀는 그 무기를 잡는 순간 온몸에 힘이 넘쳐 흐르며 마치 전쟁의 신이 강림한 듯 변했다. 세상은 정체 모를 것들의 침략으로 뒤숭숭한 시절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나는 의문의 균열에선 괴물들이 바글바글 쏟아져 나왔다. 한마디로 사방이 지뢰밭이었지만 그 안에는 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주인공의 이름은 러텐, 직업은 궁수. 초능력을 가진 각성자는 아니었지만 이 균열 속에서는 누구보다 길을 잘 아는 전문가였다. 그의 곁에는 이번 원정의 자금줄인 고용주, 왕규가 딱 붙어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바람 정령 구슬을 찾아 밍 아가씨에게 전달하는 것. 소문에 의하면 이 밍 아가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번 본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사랑에 빠진다나 뭐라나.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일행은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저 앞 땅바닥에 사람 시체들이 즐비했다. 그 맨 앞에는 끔찍하게 생긴 짐승 한 마리가 시체 위에 웅크린 채 포식을 즐기고 있었다. 변이 된 괴물, 귀두표범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즉시 녀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심해, 저놈은 최상급 1단계 마수야. 누군가 소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표범이 사라졌다. 속도가 너무 빨라 쫓을 수조차 없었다. 그제야 일행은 녀석이 이미 2단계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고도 없이 짐승은 팀원 한 명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다. 순식간에 그 불운한 영혼은 물려 죽고 말았다. 러텐이 다음 목표가 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돈 많은 젊은 도련님이 그를 막아서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인 원숭이 마신의 힘을 발휘해 맨몸으로 표범의 발톱을 막아냈다. 러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짐승의 눈을 똑바로 겨냥하고 화살을 날렸다. 날카로운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눈이 먼 것이었다. 귀두표범은 광분하여 미친 듯이 그들에게 돌진했다. 바로 그때 팀의 창병이 앞으로 달려나가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짐승의 턱에서 불길한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안 돼, 음파 공격을 쓰려는 거야.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파괴적인 음파가 바깥으로 폭발했다. 잠시 후 서 있는 사람은 러텐뿐이었다.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제 그는 홀로 남았다. 괴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젠장할 짐승, 그걸 써야겠군. 귀두표범의 발톱이 러텐을 덮치려는 순간 러텐은 하늘을 향해 외쳤다. 덕이야 원오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들쭉날쭉한 검은 번개가 내리쳤다. 거대한 핏빛 전투 도끼가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땅에 부딪히며 흙과 돌을 산산조각 냈다. 러텐은 핏빛 도끼를 움켜잡았다. 다음 순간 그의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힘이 넘쳐 흘렀다. 그는 도끼를 들어 올리고 귀두표범을 향해 돌진했다. 높이 뛰어오른 그는 도끼를 내리쳤다. 2단계 귀두표범은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다. 그 직후 그는 차원 주머니를 열어 핏빛 도끼를 집어넣었다. 잠시 후 그의 몸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러텐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힘은 중독성이 강해. 너무 아쉽군. 도끼에 살기가 서려 있어. 만약 그가 너무 오래 변신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는 그저 사육기계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심하게 다친 고용주를 내려다보았다. 재빨리 그는 그들의 배낭에서 중급치유 물약을 꺼냈다. 그는 고용주의 입에 물약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 순간 절벽 위에서 한 인물이 뛰어내렸다. 바로 흑암성 감찰관 장벼오였다. 러텐 네오였구나. 장벼오가 소리쳤다. 그 외침에 러텐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서둘러 대답했다. 감찰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벼오는 가볍게 말했다. 진정해, 방금 야만적인 기운이 솟구치는 걸 느꼈을 뿐이야. 그 신비한 핏빛 도끼 거인이 또 나타났나? 러텐은 서둘러 설명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짐승을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장벼오는 비웃었다. 영이 그만해. 도끼 내놔. 이번에는 핏빛 도끼 거인이 바로 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는 러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오는 전 순찰대장 러펑의 아들이지. 이 세계에서는 괴물들이 종종 균열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럴 때마다 재앙이 뒤따랐다. 그래서 각 도시에는 각성자들로 구성된 순찰대가 거리를 소탕하고 방어했다. 러텐의 아버지 러펑은 한때 흑암성의 순찰대장이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순찰 중에 실종되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러텐에게 남긴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전투 도끼였다. 그는 러텐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장벼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야. 러펑이 아들에게 그런 보물을 남겼다니. 그러고는 탐욕스럽게 웃었다. 이제 그 보물은 내 것이 될 거야. 도끼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 아니면 죽어. 로테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장비아오의 미소는 차가워졌다. 네가 굳이 숨기겠다면 그렇게 해. 로테는 발을 튕겨 장비아오의 머리 위로 똑바로 뛰어올랐다. 그는 도끼를 들어 올려 무자비한 힘으로 내리쳤다. 그 충격에 장비아오는 뒤에 있는 절벽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장비아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웃었다. 그게 바로 핏빛 도끼로군. 평범한 인간이 그런 힘으로 공격할 수 있다니 놀랍군. 이제 내 비밀을 드러냈으니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다. 그는 발을 딛고 서자 팔이 변하기 시작했다. 각성. 2단계, 철갑. 얘야, 정말 그걸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가 포효했다. 알워텐이 다시 도끼를 휘둘렀지만 장비아오는 주먹으로 그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장비아오가 웃었다. 나쁘지 않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알워텐의 연이은 공격은 장비아오의 주먹에 막혔다. 알워텐이 어떤 각도에서 공격하든 그는 그 방어를 뚫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온 힘을 다해 한 번의 일격을 가해 장비아오를 멀리 날려보냈다. 하지만 이상한 감각이 그의 몸을 기어다녔다. 핏빛 도끼 안에 깃든 살기가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더 이상 변신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는 자신을 잃고 정신 나간 살인마가 될 뿐이었다. 장비아오가 비웃었다. 이봐, 애송이. 끝난 것 같군. 내 철갑은 아직 깨지지 않았거든. 궁지에 몰린 러테는 마지막 수단인 작은 파란색 약병에 손을 뻗었다. 그는 단숨에 그것을 삼켰다.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그의 몸을 기어다녔다. 땅바닥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다. 한 팀원이 소리쳤다. 미쳤어? 그건 서리 약병이야. 마시면 영혼이 꽁꽁 얼어붙을 거라고.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러테는 이를 악물고 핏빛 도끼를 잡았다. 서리가 깨지면서 힘이 다시 그에게 솟구쳤다. 그는 기술을 발동했다. 궁극의 혈도 참격. 핏빛 섬광이 앞으로 뻗어나가며 장비아오를 향해 달려갔다. 빛이 하늘로 폭발하고 천둥 같은 포효가 협곡에 울려 퍼졌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러테는 이미 도끼를 차원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다. 장비아오의 몸 절반은 그 일격에 찢겨나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이 평범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패배한 것을 응시했다. 러텐이 다가오자 장비아오는 겁에 질려 애원했다. 제발 죽이지 마. 우리 대장이 지금 그 도끼를 쫓고 있어. 넌 그를 이길 수 없어. 날 살려주면 내가 널 도와줄게. 러텐은 애원을 무시하고 다가갔다. 다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러텐은 그의 칼날을 장비아오의 심장에 꽂고 차갑게 말했다. 말리칸만군. 이 단계 상급 각성자인 로스까지 내 도끼를 원한다니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군. 청색 행성이 기이한 침공을 받은 이래 인류의 엘리트들은 힘을 각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각성 이후 힘은 4단계로 나뉘었다. 기초, 중급, 상급, 그리고 최상급. 그리고 각성 자체도 첫 번째 각성, 두 번째 각성 등으로 나뉘었다. 세 번째 등등으로. 하지만 로테는 어떤 힘도 각성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힘은 필멸자의 몸에 묶인 핏빛 전투 도끼에서 나왔다. 그는 겨우 이 단계 초급 각성자와 맞먹는 힘을 휘두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강화 혈청으로 여러 번 각성을 시도했지만 도끼는 항상 그것들을 산산조각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도끼가 저급 혈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각성자들에게 의지하면서 균열 안에서 더 높은 등급의 힘의 도를 찾기 위해 길잡이가 되었다. 이제 그의 정체는 더 이상 오래 숨길 수 없었다. 로스가 그를 찾기 전에 그는 각성해야만 했다. 나머지 팀원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러테는 혼자 몰래 빠져나왔다. 바람 정령 구슬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그는 쉬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 비록 그의 몸 안에 있던 서리가 도끼의 살기와 충돌하여 상쇄되었지만 차가운 기운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룻밤의 휴식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깊은 곳에서 기어나왔다. 그것은 그를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그것을 벽에 박아버렸다. 그렇게 러테는 동굴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녘에 완전히 회복한 그는 다시 바람 정령 구슬을 찾아 나섰다. 그의 뒤에는 동굴 바닥에 괴물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그의 여정은 그를 어둠의 안개 숲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최상급 1단계 그림자 사마귀들로 들끓었다. 젠장 서두르지 않았다면 멀리 돌아갔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는 갈대 다발에 불을 붙여 앞으로 던졌다. 곧 짙은 검은 연기가 퍼지며 사마귀들을 쫓아냈다. 로테는 그 틈을 타 재빨리 통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2단계 초급 수준의 지옥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로텐의 눈이 빛났다. 정보대로야 찾았어. 지옥화 뒤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풍로의 절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지름길, 어릴 때 아버지가 언급했던 걸 들은 기억이 나. 워텐은 생각했다. 이제 문제는 길을 막고 있는 지옥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바로 그때 최상급 1단계 엄니짐승 한 마리가 돌진해왔다. 하지만 지옥화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것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 뒤에서는 그림자 사마귀 떼가 나타났다. 그 짐승은 사마귀들에게 쫓겨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지옥화의 덩굴손이 뻗어나와 엄니짐승을 휘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은 눈부신 꽃송이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잠시 후 그것은 완전히 삼켜졌다. 로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믿을 수 없어. 그림자 사마귀들이 지옥화의 사냥을 돕고 있잖아. 그가 중얼거렸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겠어. 곧 밤이 깊어지고 지옥화와 사마귀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다. 로텐은 그 기회를 틈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계획은 곧장 돌파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 사마귀들이 깨어났다. 로텐은 즉시 활을 뽑았다. 화살 한 발이 첫 번째 공격자를 깨끗하게 꿰뚫었다. 그 소리에 주위의 나머지 생물들이 깨어났다. 로텐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피할 길이 없는 것 같군. 그럼 싸우자, 포효와 함께. 그는 허공에서 핏빛 전투 도끼를 소환하여 순식간에 변신했다. 그의 발이 땅을 박찼다. 다음 순간 그는 앞으로 솟구쳐 다가오는 사마귀를 베어 갈랐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머리를 잡았다. 온 힘을 다해 그는 그것을 지옥화를 향해 던졌다. 지옥화는 광분했다. 땅에서 수많은 덩굴이 터져나와 그를 채찍질했다. 아워테는 매번 휘두를 때마다 괴물들을 베어 넘겼다. 동시에 그는 동굴을 향해 억지로 길을 뚫었다. 그는 비켜 라고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인 무적의 토네이도를 발동하여 모든 생물을 날려버렸다. 이제 동굴과 그 사이에는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뒤에 있는 괴물들은 사리를 품고 그를 쫓아왔다. 로텐은 몸을 비틀어 도끼를 앞에 두고 덩굴의 채찍질을 이용해 동굴 안으로 몸을 던졌다. 안에서 그는 재빨리 도끼를 봉인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 괴물들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그는 앞으로 질주했고 곧 동굴 출구에 도착했다. 이곳이 전설의 풍로의 절벽이구나. 하늘 전체가 격렬한 번개로 가득 차 있었고 숨 쉴 때마다 지글거리는 전류가 느껴졌다. 갑자기 강철의 참격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로텐은 즉시 핏빛 전투 도끼를 소환하여 막았다. 그는 소리쳤다.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폭풍 속에서 순찰대장 로스가 비웃으며 걸어 나왔다. 역시 핏빛 도끼는 내 손에 있었군. 반나절이나 여기서 기다렸어. 로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빨리 날 찾을 줄은 몰랐는데. 로스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버지 낯을 봐서라도 넘겨줘. 그러면 살려줄지도 모르지. 로텐이 쏘아붙였다. 도끼를 원하면 와서 직접 가져가. 로스는 주저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단 한 번의 공격에 로텐은 발이 땅에서 떨어져 날아갔다. 이를 악물며 로텐은 신음했다. 젠장,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로스가 비웃었다. 그 도끼는 정말 대단하군. 필멸자에게 이 단계 초급의 힘을 주다니. 그러고는 능력 자결하는 화염이라고 포효했다. 그의 칼날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다. 기술 화염 참격! 불길의 급류가 포효하며 로텐을 향해 곧장 휩쓸었다. 그 충격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터졌다. 연기가 겉혔을 때 로텐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불에 타고 있었지만 그는 서리 약병 2개를 꺼내 단숨에 마셨다. 그의 힘은 순식간에 급증했다. 로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둥그레졌다. 불가능해. 저 힘은 이미 2단계 상급 수준이야. 하지만 힘이 그의 몸을 통해 솟구치면서 로텐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로스를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공격하든 로스는 쉽게 옆으로 피했다. 내 차례다. 기술 화염 사면참! 로스가 고함쳤다. 세계에 타오르는 호가 허공을 갈랐다. 선택의 여지 없이 로텐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로스는 얼어붙었다. 그가 자살을 택할 줄이야. 그는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의 심연은 끝없이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바로 그때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절벽 바위에 박혔다. 루어텐은 밧줄을 잡고 휘두르며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시든 나무의 줄기에 완벽하게 착지했다. 멈추지 않고 그는 치유 물약을 마셔 상처를 빠르게 치료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과도하게 힘을 써서 더 이상 핏빛 도끼 변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한 인물이 풍로의 절벽 위를 떠다녔다. 긴 머리의 여인이 공중에 떠 있다가 아래의 로스를 보고 멈춰섰다. 그녀는 바로 왕유가 쫓던 밍 아가씨였다. 그녀 역시 바람 정령 구슬을 찾아왔다. 그녀의 비행은 바람 능력 덕분에 가능했으며 잠시 동안 공중 부양을 할 수 있었다. 알워텐이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동안 멀리 떨어진 절벽벽에서 섬광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머물릴까? 흥분이 솟아올랐다. 그는 활을 당겨 밧줄을 묶고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반대편 절벽에 착지한 그는 그 빛이 동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수정이 빛을 내며 맥동하고 있었다. 놀라워, 노예석이잖아. 그가 더 채취하려는 순간 번개가 내리쳤다. 루어텐은 간신히 피하며 뒤로 굴렀다. 순식간에 뇌석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돌벽에서 1단계 최상급 뇌룡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가 눈에 띄자마자 그것은 달려들었다. 루어텐은 재빨리 활을 들어 머리를 향해 3발의 화살을 쏘았지만 화살은 뇌룡 도마뱀의 번쩍이는 방어막을 거의 긁지도 못했다. 짐승이 턱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자 루어텐은 필사적으로 피하며 그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는 암담하게 생각했다. 젠장, 변신하지 않으면 내 힘과 속도로는 이 녀석을 상대할 수 없어. 방법을 찾지 못하면 끝장이야. 갑자기 뇌룡 도마뱀이 높이 뛰어올라 배를 드러냈다. 이제 루어텐의 눈이 빛났다. 약점은 사지가 몸통과 만나는 관절에 있었다. 방어막이 있더라도 직격하면 불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활을 당겨 짐승의 관절에 화살을 쏘아 박았다. 뇌룡 도마뱀은 앞다리 2개가 꿰뚫리자 울부짖었다. 번개가 그의 몸에서 혼란스럽게 터져나와 동굴을 채찍질했다. 지금 끝내야 해. 움직이지 못할 때. 루어텐은 으르렁거렸다. 그때 그는 짐승 위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다. 거친 번개를 피하며 그는 돌을 향해 쏘았다. 3발의 화살이 동시에 명중했다. 바위가 갈라지며 무너져 내리면서 뇌룡 도마뱀을 지식여 펄프로 만들었다. 루어텐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칼을 머리에 꽂았다. 드디어 끝났군. 그는 숨을 내쉬었다. 지형이 아니었다면 죽은 건 나였을 거야. 그의 시선이 뇌석으로 가득 찬 동굴을 훑었다. 호기심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 흩날리는 번개를 헤치며 나아갔다. 곧 눈부신 빛이 앞에서 반짝였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거대한 방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머리 위에는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바람 터널이 열려 있었다. 아래에는 원시적인 에너지가 들끓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바람 정령 구슬 자체가 떠 있었지만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격렬한 폭풍은 현재 상태로는 볼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리고 구슬 아래에서는 번개가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루어텐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저게 바로 뇌지구나. 이게 진실이었어. 풍로의 절벽의 끝없는 바람과 번개의 폭풍은 모두 바람 정령 구슬과 뇌지에서 비롯된 것이었군. 첫 햇살이 동굴을 뚫고 들어오자 구슬은 빛을 흡수하고 보라색 기운 한 줄기가 피어났다. 그 순간 뇌지에서 교룡 한 마리가 튀어나와 턱을 크게 벌리고 구슬을 통째로 삼켰다. 그렇구나. 새벽의 첫 기운을 구슬로 흡수하는군. 잠시 후 용은 구슬을 다시 뱉어내고 다시 들끓는 못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제 분명해졌다. 구슬 자체는 바로 이 용에 의해 탄생한 것이었다. 그 기운으로 판단하건대 갓 태어난 3단계 짐승이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폭풍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며 다른 능력자들이 그 짐승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각성자들이 절벽에 모여들었다. 밍 아가씨도 곧 도착했다. 그녀는 선언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보물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람 정령 구슬만 찾을 뿐이니 그 정도는 양보해 주십시오. 로스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밍 아가씨, 당신의 배경이 대단할지는 몰라도 바람 정령 구슬은 모두가 원하는 보물입니다.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 봅시다. 그의 말은 즉시 동의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밍 아가씨의 얼굴은 배신감에 어두워졌다. 좋아요, 로스 대장. 기억해 두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담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격렬한 폭풍 속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흥분한 다른 능력자들은 그녀를 따라 소리쳤다.
보물은 내 거야! 그들이 돌진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공포가 산의 중심부를 덮쳤다. 뇌룡 도마뱀들로 가득했다. 위험을 감지한 로스가 소리쳤다. 진영을 갖춰라. 협력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그 제안은 군중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밍 아가씨는 차갑게 거절했다. 너희 같은 좀스러운 남자들과 함께 싸우며 나 자신을 팔지 않겠다. 그 말과 함께 밍 아가씨는 무리 속으로 혼자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공격을 피했다. 짐승들은 그녀의 칼날 아래 파도처럼 쓰러졌다. 다른 능력자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돌진했다. 모두가 보물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다리는 것은 그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부유한 상속자 왕류와 가오위안 대장도 억지로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왕류의 힘은 보잘것없었다. 가오위안이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번개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죄책감이 왕규의 얼굴을 뒤틀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짐승들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가오 대장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때 4마리의 뇌룡 도마뱀이 동시에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결정적인 순간 밍 아가씨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들을 베어 넘겼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왕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왕유가 더듬거렸다. 밍 아가씨, 바람 정령 구슬을 차지하는 걸 도우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차갑게 돌아섰다. 돌아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능력자들이 전력을 다하자 뇌룡 도마뱀들은 곧 마지막 한 마리까지 학살당했다. 군중이 안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여러 개의 타오르는 뇌구가 비처럼 쏟아졌다. 그것들은 전사들 사이에서 폭발하며 대열의 혼란을 일으켰다. 연기가 거쳤을 때 거대한 뇌룡 도마뱀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 단계 최상급 뇌룡 도마뱀 왕! 함께 싸워야 해. 누군가 외쳤지만 밍 아가씨는 거절했다. 또다시 바람이 그녀를 감싸며 짐승 옆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모든 바람 에너지를 검에 집중시켰다. 그녀는 포효했다. 게술 판진 죽살. 단 한 번의 배기로 짐승을 정중앙으로 갈랐다. 모두가 불가능한 것을 목격하자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괴물 왕이 한 방에 쓰러졌다. 로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려움에 잠겼다. 이 힘은 이미 3단계에 도달했다. 앞으로의 보물 쟁탈전은 잔혹할 것이었다. 짐승 왕이 죽자 군중은 정상으로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산 정상에 도착했다. 전사들이 동굴 입구에 모여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목을 뺐다. 그들 아래에서는 러텐이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듀리어 와스건. 그는 발견되지 않기 위해 등 뒤에 작은 터널을 돌로 막고 안에 숨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콧밍 아가씨가 먼저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즉시 중앙에 떠있는 바람 정령 구슬에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견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몇 걸음 물러섰다. 이 구슬은 정상이 아니야. 보통은 폭풍 속에 숨겨져 있어야 해. 이렇게 탁 트인 곳에 떠있을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몇몇은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못에서 번개가 터져나와 위에 있던 능력자 한 명을 쳐서 제로 만들었다. 더 많은 번개가 뒤따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몇몇을 더 쓰러뜨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 못 아래에 강력한 짐승이 있어. 기회를 잡으려면 협력해야 해. 저 괴물이 처리될 때까지 구슬에 손대는 자는 죽는다. 놀랍게도 밍 아가씨는 이번에는 동의했다. 전사들은 전략을 짜기 위해 못가장자리에 모였다. 열띤 토론 끝에 그들은 구슬을 잡기 위해 희생양 한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함께 공격을 막아내기만 한다면 짐승은 분명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로스의 위협 아래 불운한 희생양은 절벽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바람 정령 구슬을 막 만지려는 순간 뇌지에서 다시 한번 번개가 터져 나왔다. 전사들은 궁극의 기술을 발휘하여 간신히 폭격을 막아냈다. 성공이 눈앞이라고 믿었을 때 못이 얼어붙고 그의 뒤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 생물은 그와 구슬을 한 입에 삼켰다.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교룡이었다. 그것의 포효가 공기를 갈랐고 번개의 폭풍이 쏟아져 내려 임시 동맹을 즉시 깨뜨렸다. 젠장, 저 짐승은 이미 3단계야. 보물을 원한다면 먼저 죽여야 해. 누군가 외쳤다. 용은 몸을 돌려 못으로 뛰어들었다. 로스가 손을 뻗어 그것을 막았다. 불길의 급류가 수면 위로 폭발하며 용의 후퇴를 막았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것을 더욱 격분시킬 뿐이었다. 격렬하게 몸을 비틀자 용의 거대한 꼬리가 로스를 향해 휘둘러졌다.
그 일격에 그는 뼈가 으스러지는 힘으로 절벽에 처박혔다. 노인이 고함쳤다. 그를 구해! 이놈이 우리를 하나씩 처리하게 놔두면 끝장이야. 전사들은 힘을 발휘하여 용의 꼬리를 두들겨 팼다. 노인이 돌진하여 꼬리를 옆으로 밀치고 로스를 끌어냈다. 그 순간 그들 중 가장 강한 밍 아가씨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차갑게 선언했다. 바람 정령 구슬은 저 용의 뱃속에 있다. 내가 저놈을 베고 상을 차지하겠다. 감히 누가 내 편에서 싸우겠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앞에 격돌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순간 교룡은 밍 아가씨를 향해 번개의 파도를 내뿜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며 바람 기술을 소환했다. 번진 헤어강 파고! 공격은 공중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충돌하며 그녀를 뒤로 날려보냈다. 그녀는 제때에 검을 땅에 꽂아 힘을 빼냈다. 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녀가 막았어, 저 괴물의 번개를. 그녀가 실제로 막았어. 한 건장한 전사가 외쳤다. 저 짐승은 무적이 아니야. 나도 끼워줘, 밍 아가씨.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밍 아가씨는 반짝이는 유물을 꺼냈다. 이 뇌룡은 3단계 중급에 도달했다.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어. 이것은 3단계 유물 금강망이다. 모두 함께 그물을 던져라. 그것을 가두면 내가 결정타를 날리겠다. 그녀의 명령에 황금 그물이 터져나와 용 위로 넓게 펼쳐졌다. 용은 포효하며 도망치려 했다. 위험을 감지한 밍 아가씨는 추격하며 날아올랐다. 도망치려고? 꿈깨.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망설였다. 마치 근처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바위 틈 깊은 곳에서 로테는 숨을 죽였다. 앤돼, 설마 날 눈치챈 건가? 한편 밍 아가씨는 용을 따라잡아 맹렬하게 베었다. 짐승은 거대한 번개 구체를 뱉어내며 방역했다. 침착하고 냉정한 밍 아가씨는 바람 수정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부수었다. 에너지가 사이클론처럼 그녀의 몸 주위를 맴돌았다. 기술 폭풍 갱그림! 그녀가 포효했다. 거대한 빗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용의 뇌구를 산산조각 냈다. 그 파도는 계속해서 용의 가슴을 강타했다. 빗줄기가 목을 똑바로 꿰뚫었다. 부상당한 용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자 공중에서 피가 폭발했다. 모두 부상당한 짐승을 끝낼 기회를 잡아라. 금강망을 용 주위에 단단히 조이며 느슨하게 하지마, 도망칠 기회를 주지마. 누군가 외쳤다. 밍 아가씨는 높이 뛰어올라 용의 등에 착지했다. 그녀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며 검을 들어 올렸다. 기술 번긴신이 관통. 그녀의 칼날이 번개처럼 앞으로 쏘아졌다. 그 생사의 순간 용은 포효하며 그물을 찢고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핵심 뇌원을 방출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이 뒤따랐다. 그 충격은 핵폭발과 같았다. 충격파는 모두를 절벽으로 날려보냈고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했다. 교룡은 뇌지에서 쓰러져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까지 불태웠다. 밍 아가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용이 빛나는 눈을 떴다. 죽어가는 숨결 속에서 그것은 바람 정령 구슬을 뱉어냈다. 그런 보물이 인간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밍 아가씨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로스가 그녀 앞으로 달려들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밍 아가씨. 이런 보물은 내 것이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로스 죽고 싶구나. 로스가 구슬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풍인 즉사를 발동했다. 한 번의 깨끗한 일격에 로스는 사라졌다. 그 공격으로 그녀의 마지막 힘이 고갈되었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생명력이 무너졌다.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루어텐이 튀어나와 즉시 변신하고 구슬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그것을 감쌌다. 바람 정령 구슬은 그의 것이었다. 그는 추락을 멈추기 위해 핏빛 도끼를 절벽에 박았다. 제바스! 이 그는 암담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모두의 표적이군. 주저없이 그는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이런 대학살이라니.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숨겨진 터널을 찾지 못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을 거야. 시스템 경고음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변신 시간 만료. 야로테는 빽빽한 숲으로 달려들어가 헐떡였다. 여기는 당분간 안전할 거야. 이게 바람 정령 구슬이구나. 정말 대단한 보물이군. 이걸 각성석으로 사용하면 마침내 내 능력을 각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숨겨진 곳이 필요해. 내 핏빛 도끼 변신의 비밀은 로스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밍 아가씨에게 죽었어.
즉 내가 변신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내가 구슬을 가져간 걸 모를 거야. 바로 그때 밍 아가씨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또 한 번 피를 토했다. 그녀는 약하게 검에 기댄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오해하지 마. 그녀가 헐떡였다. 내 구슬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거래를 하고 싶어. 이걸 받아. 내가 죽인 뇌룡의 마정석이야. 가치는 바람정령 구슬보다 훨씬 뛰어나. 넌 각성된 힘의 기운이 없어. 구슬로 각성할 계획이지? 날 믿어. 마정석이 훨씬 효과가 좋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빛나는 구슬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핏빛 도끼가 내 마음속에서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삼켜라. 내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도끼조차도 그걸 원해. 어떻게 날 찾았지? 내가 물었다. 나의 능력은 바람 기반이야. 그녀가 약하게 중얼거렸다. 충분히 가까이 있으면 구슬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어. 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비밀이 노출된 게 아니었군. 나는 거래에 동의했다. 밍 아가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바람 정령 구슬은 나에게 정말 소중해. 우리가 물건을 교환할 때 그녀는 구슬을 보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힘없이 땅에 쓰러졌다. 이브아 괜찮아? 나는 그녀 곁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나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쓰러지다니. 생각보다 상처가 심했나 봐. 말썽은 피하는 게 좋겠어. 갈 수 있을 때 가자. 하지만 내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거기 누워있는 상처 입은 소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아, 젠장.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등에 업었다. 운이 좋은 줄 알아. 미인을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작은 동굴을 찾아 캠프를 차렸다. 잠시 후 밍 아가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일어나려고 애썼다. 왜 날 구했어? 그녀가 약하게 물었다. 바람 정령 구슬과 내가 가진 모든 보물을 가져갈 수도 있었잖아. 나는 씩 웃었다. 나는 성인이 아니지만 반쯤 죽은 사람을 터는 그런 류도 아니야. 그냥 좋은 일에 약하다고 해두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밍란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웨어티엔. 내가 찾은 가장 예쁜 생존자를 만나서 반가워. 비밀 의식을 하나 알고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뇌룡의 마정석을 완전히 각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내가 회복되면 도와줄게. 그 마정석의 품질이라면 왕급 능력을 각성할 수도 있어. 나는 얼어붙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를 구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고기를 굽는 동안 그녀가 물었다. 능력에도 등급이 있다는 건 알지?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하급, 중급, 상급, 그리고 왕급 능력. 마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 신급. 전설에만 언급되지. 능력 등급은 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한해. 잠깐 제한이라고. 그건 처음 듣는데. 그녀가 킥킥 웃었다. 니온 흑암성 출신이구나. 좀 시골이지. 하급 능력을 각성한 사람들은 1단계에서 멈춰 절대 진급할 수 없어. 중급은 3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고 상급은 6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어. 왕급 능력은 9단계에서 멈추지. 신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 밍라는 계속했다. 흑암성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중급 능력을 각성했기 때문에 최상급 3단계일 뿐이야. 그는 한계에 부딪혔어. 흑암성 같은 외땅 옷에서는 상급을 각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상급 각성 유물이 드물기 때문만이 아니라 적절한 각성 의식이 없기 때문이야. 엘워테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를 구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뇌룡의 마정석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법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각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밍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를 구해준 보답으로 우리 가문의 비밀의식을 사용해서 네가 각성하는 걸 도와줄게.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쌈 일후 밍란은 진법을 준비했다. 그것은 월광 각성 진법이라 불리는 의식으로 자정의 고요함 속에서 달빛의 인도를 받아 영혼을 정화하고 인지력을 100배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원안에 앉아있는 러텐을 보고 말했다. 이 방법만이 네가 각성 유물 안의 정수를 진정으로 느끼고 흡수하게 해줄 거야. 준비됐어. 진법을 활성화할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바람 능력을 방출했다. 진법이 불타오르며 신비한 문자들이 빛을 발했다. 에너지가 러텐을 감쌌다. 그 느낌은 거의 초월적이었다. 밍란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집중력을 잃지 마.
뇌룡의 마정석 안의 힘을 느껴 그 힘에 다가가서 융합해. 마정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둥 같은 힘이 순식간에 그의 미간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알워텐은 기묘한 내면의 영역에 서 있었다. 사방이 태고의 번개로 지글거렸다. 이것이 뇌룡의 핵이 틀림없어. 그는 깨달았다. 이곳의 번개는 그 생물의 정수 그 자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핵의 번개를 끌어당겼다. 놀랍게도 그 정수는 파괴적으로 방역하지 않았다. 대신 흡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약간의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게 각성인가? 그는 더 세게 밀어붙이며 번개의 정수를 빠르게 소모했다. 번개가 그를 감싸며 빨려 들어갔다. 그의 끊임없는 흡수 아래 마정석은 마침내 녹아 완전히 흡수되었다. 힘이 그의 몸에 넘쳐 흘렀고 오래된 상처들이 아물었다. 누군가 불렀다. 워티엔, 깨어났어? 각성은 어때? 그가 대답했다. 잘 됐어. 번개가 마치 내 팔의 연장선 같아 다루기 쉬워. 그런데 왜 파란색이지? 핵에서는 보라색 번개를 느꼈는데 밍그란이 대답했다. 그건 정상이야. 넌 막 각성했잖아. 왕급 능력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어서 완전한 위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녀의 상처에 대해 밍라는 손을 흔들었다. 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네 새로운 힘을 나한테 시험해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엘워테는 새로 각성한 번개를 시험 삼아 그녀에게 쏘았다. 밍란이 말했다. 나쁘지 않아. 그 번개 강하네. 막 각성했는데 벌써 최상급 1단계에 도달했어. 하지만 기술이 없어. 공격이 흩어지고 집중되지 않았어. 연습이 더 필요해. 그 말을 듣고 러테는 씩 웃으며 핏빛 도끼를 소환했다. 그럼 이 기술은 어때? 갑작스러운 변신에 밍라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 틈을 타 러테는 도끼를 휘두르며 번개를 흘려보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밍라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검을 들어 올려 바람 능력을 발휘하여 공격을 막았다. 쿵. 그 충격에 그녀는 몇 미터 뒤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거의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너의 그 변신,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번개와 결합하면 힘이 2배가 되는구나. 거의 막지 못할 뻔했어. 넌 이미 최상급 2단계 수준으로 싸우고 있어. 워테는 도끼를 해제하고 미소 지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 밍란이 미소로 화답했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왕급 능력은 극히 드물어. 10,000명의 각성자 중 1명 정도가 얻을까 말까야. 하지만 그들은 항상 독특한 부가 능력을 부여하지. 예를 들어 내 바람의 숙련도는 날 수 있게 해줘. 계속 훈련하면 너만의 특별한 특성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잠깐 정말? 난 모든 바람 사용자가 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로텐이 말했다. 밍란이 웃음을 터뜨렸다. 만약 그랬다면 하늘이 붐볐을 거야. 그녀는 검을 집어넣고 말했다. 가봐야겠어. 알워텐, 넌 왕급 능력을 각성했고 핏빛 도끼 자체를 휘두르지. 네오의 잠재력은 무한해. 성도로와. 그곳에서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어. 흑암성은 이제 너에게 너무 작아. 라워티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갈 거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잊지 마, 꼬마 로어텐. 기다리고 있을게. 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로텐은 중얼거렸다. 성도 꼭 갈 거야. 틀 후 그는 비밀 영역의 출구에 도착했다. 이상하네. 그가 중얼거렸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통 이곳은 각성자들로 붐비는데. 네오무 조용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워텐, 드디어. 로어텐은 돌아보니 모동상이 바위벽에 아무렇지 않게 기대어 비웃고 있었다. 꽤 오래 걸렸네. 이 포털을 봉쇄하느라 거의 들킬 뻔했잖아. 날 기다리고 있었나? 로텐이 차갑게 물었다. 난 널 알지도 못하는데. 모동청이 킥킥 웃었다. 날 모른다고? 순찰대장 아들이 시치미를 떼는군. 이봐, 꼬마야, 노모는 흑암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지. 모동청이 비웃었다. 바람정령 굿을 내놔. 내 아버지 낯을 봐서 살려주지. 로텐이 차갑게 대답했다. 믿든 안 믿든 난 이미 그 구슬을 밍 아가씨에게 주었어. 모동청이 격분했다. 고집 센 멍청이 죽여버려? 그럼 구슬은 내 것이 될 테니. 그의 손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며 중급 능력인 금강권을 발동하여 로텐을 공격했다. 로텐은 주저없이 응수했다. 그는 핏빛 도끼를 소환하여 변신하고 그와 주먹을 주고받았다. 도끼 대 주먹, 막상막하였다. 꼬마야, 네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끝이야. 모동상이 으르렁거렸다.
잠시 후 러텐을 끝장내려는 듯 수많은 황금 주먹이 쇄도했다. 러텐은 맞서 포효하며 도끼를 내리치고 번개를 흘려보냈다. 죽고 싶으면 날 원망하지 마. 내 죽음이 내 새로운 기술의 연료가 될 거야. 즉발 뇌전 참격, 교살. 그가 선언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주먹들은 핏빛 도끼에 의해 갈라졌다. 모동청이 회복하기도 전에 도끼가 그를 덮쳤다. 엄청난 폭발이 그 지역을 뒤흔들었다. 다친 손을 보며 모동청이 더듬거렸다. 불가능해. 내 기운은 새로워. 이렇게 강할 리가 없어. 그 일격은 거의 최상급 2단계 수준에 이르렀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지? 그는 속으로 헐떡였다. 러텐은 씩 웃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로스에게 맞서지 못했다. 이제 그는 강력한 2단계 상급자를 이겼다. 그 성장의 맛은 중독적이었다. 러텐은 핏빛 도끼를 그에게 겨누었다.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지? 그가 요구했다. 모동청이 애원했다. 말해줄게. 제발 죽이지 마. 로스가 죽기 전에 나에게 비밀을 말해줬어.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몰랐을 거야. 아워텐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는 모동청이 핏빛 도끼의 비밀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자비 없이 그는 모동청의 생을 마감했다. 편히 가라. 비밀은 죽은 자와 함께 사라지지. 그는 암담하게 생각했다. 그 후 러텐은 비밀 영역을 빠져나왔다. 출구에서 한 남자가 그에게 도전했다. 꼬마야, 포털은 모동선이 봉인하지 않았나? 어떻게 나왔지? 러텐의 눈이 붉게 빛나며 경고했다. 네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묻지 마. 목숨이 소중하다면 혀를 조심해. 남자는 그 모습에 눈에 띄게 흔들리며 떨었다. 러텐의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남자는 중얼거렸다. 살기가 가득한 무서운 눈빛이군. 잠시 후 러텐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생각이 복잡했다. 러텐은 휴대폰을 흘끗 보았다. 린 아저씨에게서 부재중 전화 75통. 이그는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한마디도 하기 전에 린 아저씨의 화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이 어린 녀석아, 드디어 전화하기로 마음먹었구나. 그 비밀 영역으로 사라져서 열흘 넘게 나타나지 않았잖아. 죽은 줄 알았어. 사람까지 보내서 찾아봤다고. 죄송해요, 린 아저씨. 러텐이 멋쩍게 말했다. 거기선 신호가 안 터져서요. 급한 일이었나요? 린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좀 쉬고 내일 나 보러 와. 전화를 끊고 러텐은 숨을 내쉬었다. 흑암성 비밀 영역에서 열흘? 하지만 그는 해냈다. 그는 능력을 각성했다. 흑암성의 야경을 바라보며 세상은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 먼저 푹 자야겠어. 그 다음날 아침, 그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반쯤 잠이 깬 러텐은 주먹을 내리쳤다. 알람이 부서졌다. 그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또 다른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주먹이 그것을 침묵시켰다. 곧 방 안의 모든 시계가 합창에 동참했다. 러텐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제 그만! 이 말을 문지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못 자겠네. 린 아저씨 보러 가야지.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옷을 입고 씻었다. 잠시 후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젠장, 늦겠어. 한 택시 기사가 손을 흔들었다. 이박 꼬마 태워줄까? 러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택시를 탈 필요가 뭐람? 그는 생각했다. 난 이제 각성자야. 번개가 그를 감쌌다. 그의 속도는 이전보다 10배 빨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각성자 협회에 도착했다. 러텐이 협회 홀에 들어서는 순간 린 아저씨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세게 쳤다. 이 녀석 드디어 나타났구나. 걱정했잖아. 러텐이 킥킥 웃었다. 린 아저씨 저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린 아저씨가 신비롭게 웃으며 외투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래, 너한테 줄 좋은 게 있어. 그가 상자를 열자 희미하게 빛나는 파란색 수정이 드러났다. 이 능력석은 중급 중에서도 최고급이야. 이거 구하느라 꽤 애먹었어. 한번 써봐. 각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러텐이 재빨리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린 아저씨. 이제 필요 없어요. 이게 뭐야, 이제 중급 돌은 우습게 보이냐? 린 아저씨가 눈썹을 치켜떴다. 물론 아니죠. 러텐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중한 거예요. 아저씨가 몇 년 동안 저한테 돌을 많이 구해주셨잖아요. 비록 효과가 없었어도요. 아저씨의 친절을 잊은 적 없어요. 린 아저씨가 발장을 꼈다. 그럼 왜 이걸 거절하는 거야? 걱정 마, 나 이거 살 능력 돼. 어쨌든 난 3단계 각성자고 협회장이잖아. 러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 이미 각성했어요. 린 아저씨가 얼어붙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네가 각성했다고? 정말 잘 됐구나? 그래서 내 능력 등급은 뭐야?
루어티엔은 그 순간을 즐기며 씩 웃었다. 왕급이요. 뭐? 린 아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급이라고? 정말이야? 예고 없이 그는 시험 삼아 발차기를 날렸다. 어디 한번 보자고. 오버텐은 쉽게 옆으로 피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단 한 번의 공격도 맞지 않았다. 씩 웃으며 러테는 손끝에서 번개를 일으켜 린 아저씨의 발을 가볍게 쳤다. 어이쿠. 린 아저씨가 몸이 굳어 그 자리에 얼어붙으며 중얼거렸다. 러텐이 웃었다. 린 아저씨 왜 다리 찢기를 하고 계세요? 갑자기 린 아저씨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이 녀석아 그만 웃고 나 좀 일으켜줘. 린 아저씨가 감탄했다. 왕급 능력은 대단하구나. 막 각성했는데 벌써 최상급 1단계에 도달했어. 내 힘을 쓰지 않아도 널 제압할 수 없네. 내 아버지가 알았으면 기뻐 날뛰었을 텐데. 알워텐이 물었다. 린 아저씨, 제 아버지에 대해서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는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를 회상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간단하다고 믿지 않았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나도 몰라. 로텐이 덧붙였다. 그때 그와 나는 이상한 비밀 영역에 들어갔다가 재앙에 휘말렸어. 안에 있던 수천 명의 각성자들이 죽었어. 아버지와 나만 거기서 찾은 핏빛 도끼 덕분에 살아남았지. 린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넌 핏빛 도끼에 억눌려 각성할 수 없었어. 네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지. 아마 그 영역으로 다시 단서를 찾아갔을 거야. 이워텐이 재촉했다. 그 영역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린 아저씨가 작은 상자, 즉 룬 봉인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네가 물어볼 줄 알았어. 피 한 방울 떨어뜨려봐. 로테는 손가락을 찔러 상자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린 아저씨가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이 상자 안에 그 영역의 데이터를 암호화해뒀어. 네가 나를 뛰어넘어 4단계에 도달해야만 열릴 거야. 섣불리 열려고 하지 마.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야. 그가 경고했다. 로테는 상자를 쥐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린 아저씨. 알겠습니다. 린 아저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각성했으니 체계적으로 능력을 공부해야 해. 계획은 있니? 아워텐이 대답했다. 성도 능력 학원에 갈 거예요. 남부 최고의 학원 중 하나죠. 내 아버지와 내가 다녔던 곳이야. 우린 청강생이었지만 네가 입학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대 로테는 고속 열차에 올랐다. 성도로 향하는 기차였다. 그가 눈을 감고 쉬려 할 때 옆에 있던 남자가 일어나 말했다. 실례합니다. 잠시 나가도 될까요? 로텐이 일어나 그를 지나가게 해 주었지만 무언가 떨어졌다. 그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남자가 돌아섰다. 네, 무슨 일이죠? 루어텐이 따졌다. 뭔가 훔치고 그냥 가려고 했잖아요. 남자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오워텐이 반박했다. 그럼 왜 이 지갑이 당신 주머니에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남자는 애원하며 발버둥 쳤다. 당신은 각성자잖아요. 민간인 일에 간섭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로텐은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 지갑을 훔쳤잖아, 이 사람아. 기차가 멈췄을 때 그는 도둑을 경찰에 넘겼다. 막 떠나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방금 좋은 일 한 거야? 이아워텐이 어리둥절하게 돌아섰다. 저 아세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씩 웃으며 다가왔다. 너 로텐 맞지? 난 춘하오야. 린 아저씨가 널 데리러 보냈어. 로텐이 그의 손을 잡았다. 만나서 반가워, 형. 와줘서 고마워.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이 화려한 친구가 린 아저씨가 말한 춘하오구나. 춘하오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었다. 별거 아니야. 성도 능력 학원의 흑암성 출신 정식 학생은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네가 왔으니 동행이 생겼네. 가는 길에 로텐은 소매치기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춘하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 그럼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네가 강도당한 거였어? 하하하, 강력한 각성자가 지갑을 털리다니. 그런 건 처음 듣네. 화제를 바꾸기 위해 로텐이 진지하게 물었다. 형 학원 입학시험은 어때? 팁이라도 있어? 춘하오가 비웃었다. 시험? 넌 필요 없어. 왕급 능력은 궁극의 합격증이야. 시험판 앞에 서기만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널 연예인처럼 떠받들걸. 곧 그들은 성도 능력 학원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경비원이 나와 춘하오의 스포츠카를 멈춰 세웠다. 춘하오가 인상을 찌푸렸다. 내 차를 세운다고? 경비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맞아, 지난번에 네가 방벽에 충돌했잖아. 학생회에서 넌 캠퍼스 내 운전 금지야. 춘하오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 마녀 밍란이 또 날 신고했나 보군. 경비원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지금 징계부장을 마녀라고 부른 거 녹음됐어. 춘하오가 얼어붙었다.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알겠죠? 전부 제 탓입니다. 그는 서둘러 담배 한 갑을 꺼냈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제 사과라고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경비원이 비웃었다. 뇌물까지? 그건 추가 위반이야. 그들은 결국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루어텐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형, 그 믹란이라는 사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슈나오가 눈을 굴렸다. 그 마녀를 무서워한다고? 유린이 학년 동급생이야. 걔는 학생회 징계부장인데 얼음처럼 차갑고 자비가 없어. 자기 반 친구들까지 처벌하고 따지면 바닥에 처박아 버릴걸. 오워텐이 눈을 깜빡였다. 잠깐, 캠퍼스에서 사람을 때릴 수 있다고? 신하오가 한숨을 쉬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이 학원에서는 힘이 전부야. 기술적으로는 싸움이 금지되어 있지만 훈련 대결이라고 하면 짜잔, 문제없어. 대결인지 구타인지는 학생회가 결정하지. 루어텐이 중얼거렸다. 와, 잔인하네. 여기 정의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천하오가 신음했다. 정의? 제발. 난 겨우 2단계에 도달했는데 걘 3단계로 뛰어올랐어. 지난주에 완전 괴물이었어. 루어텐은 마침내 이해했다. 그래서 믹란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바람 정령 구슬을 위해 싸웠구나. 그녀는 현장에서처럼 학원에서도 똑같이 치열했다. 당연히 조나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조나우가 앞을 가리켰다. 저기가 신입생 평가센터야. 가서 시험 봐. 그냥 형식적인 거야.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내 기숙사 알려줄게. 알워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입학 평가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 교관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좀 늦었네. 등록은 한 달 전에 마감됐는데 그러다 그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서류에는 이름 로텐, 능력 등급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가 왕급 번개를 각성한 로텐이구나. 선생님이 벌떡 일어났다. 로텐의 손을 잡고 악수하며 말했다. 빨리 시험해보자. 사실이라면 바로 입학시켜줄게. 에워텐이 손을 들자 손바닥에서 번개가 지지직거렸다. 탐지기가 눈부신 파란빛으로 타올랐다. 진짜야. 교관이 헐떡였다. 진정한 왕급, 그것도 가장 강력한 유형 중 하나라니. 흥분해서 웃으며 그가 말했다. 아직 특별 입학 정원이 1명 남아있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 바로 내 입학을 처리해줄게.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문가에 나타나 날카로운 눈으로 로텐을 쳐다보았다.